흑인과 백인의 갈등, 아시안 차별, 중동 이슬람의 테러, 반유대주의, 아메리카 원주민. 지금 우리나라도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국가의 초기부터 내내 그러했습니다. 1964년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인 노먼 로겔은 미국 잡지 룩의 미시시피의 살인, 남부의 저스티스의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1964년 6월 21일 미시시피주 필라델피아 근처에서 3명의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1964년 6월 미시시피의 과격단체인 KKK의 공포와 위협에서 남부 흑인의 권리를 위해 유권자로의 등록을 돕는 프리덤 여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악명 높은 KKK는 미국 남부의 과격한 백인 우월주의 집단으로 남북전쟁 이후 설립되어 쿠클럭스 클랜의 앞글자를 따서 KKK 또는 클랜이라고 불리는데 1864년에는 회원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964년 세력을 키운 클랜은 4월 24일에 주 전역에서 61건의 동시 크로스 버닝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미시시피 클랜은 인종평등회의의 마이클 슈베르너라는 24세의 뉴요커를 쫓았습니다. 그는 인종적으로 편향된 기업의 제품을 보이콧하고 특히 흑인 유권자의 등록을 돕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6월 16일 무장한 KKK 회원들이 제보를 받아 그를 찾으러 시온산 침례교회에 내려왔습니다. 슈베르너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불을 지르고 신자들을 구타했습니다. 클랜은 목표를 놓쳤지만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6월 20일 슈베르너와 2명의 동료 자원봉사자 제임스 체니와 앤드류 굿맨은 교회의 화재 조사를 위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은 여러 명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동료 활동가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미시시피주 필라델피아로 차를 몰고 들어간 후 3명의 민권운동가는 과속 혐의로 세실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내쇼바 카운티 보안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6월 21일 오후 10시 30분경 체니, 굿맨, 슈베르너는 석방되어 파란색 스테이션 외건을 타고 메리디안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KKK 회원들이 따랐습니다. 그 후 그들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6월 22일 이른 아침 실종 사실을 통보받은 몇 시간 후 법무부의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은 FBI에게 사건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BI 요원들의 집중적인 인터뷰가 늦은 아침까지 그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월 23일 늦은 오후 처음에는 그들의 실종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6월 23일 수사관들은 여전히 연기가 나는 코어의 스테이션 외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은 시신의 회수로 옮겨졌으며 슈베르너와 굿맨이 둘 다 백인 북부인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코어 직원이기도 한 슈베르너의 아내 리타는 인종차별에 대한 폭력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미시시피에서 흑인이 살해된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내 남편과 앤드류 굿맨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수색 중인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달간 방위군의 도움을 받아 뒷길, 늪지대, 움푹 들어간 곳을 통해 그들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미시시피의 숲,
들판, 늪, 강을 수색하여 결국 8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2명은 1964년 5월 납치, 구타, 살해된 대학생 헨리 디와 찰스 무어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체는 코어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FBI는 동시에 알려진 KKK 회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클린에 침투할 수 있는 정보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린튼 존슨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시시피주 잭슨에도 새로운 FBI 현장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KKK와 실종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했습니다. 8월 4일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우리는 지역 농장의 흙댐 14피트 아래에서 시신 3구를 모두 발굴했습니다. 12월 4일 프라이스 부관과 그의 상사인 레이니 보안관을 포함해 12명 이상의 용의자가 기소되어 체포되었습니다. 1967년 10월 20일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브라이스 부 보안관을 포함해 18명의 피고인 중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살인 혐의는 없음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주요 공모자 중 한 명인 침례교 목사 에드가 레이 킬레는 배심원 중 단 한 명이 침례교 설교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해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클렌의 잔인한 살인은 미국인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내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살인사건은 지역의 흑인 인구를 돕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7월 2일 획기적인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킬리는 결국 그의 범죄 발생 41주년이 되는 2005년 6월 21일에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자신의 죗값을 받았습니다. 노먼 로겔은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 잡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표지로 유명합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아메리카 드림을 표현했다고 평가받으며 또 그 이유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미술학생연맹의 장학생인 로겔은 17세에 콘데 나스트로부터 첫 프리랜서 작업을 받은 후 다양한 잡지에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공했습니다. 1916년에 그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첫 표지를 팔았고 이후 47년 동안 총 322개의 잡지 표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1926년부터 1976년까지 로겔은 공식 보이스카우트 달력의 그림도 그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의 포스터 4가지 자유는 전쟁정보실에서 배포되었습니다. 로겔은 세부사항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파 대부분의 주제는 일상적인 가족과 작은 마을의 생활에서 따왔으며 종종 유머가 가미되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겔의 작품은 대부분 비평가들에 의해 예술적 가치와 진정한 사회적 관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었습니다. 1959년 메리가 사망한 후 로겔은 은퇴한 교사인 몰리 펜더슨과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몰리의 격려로 로겔은 포스트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룩의 표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직면한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면서 그가 사회를 묘사하는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작업은 빈곤, 인종, 베트남 전쟁에 관한 주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77년에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평화상인 자유메달을 받았습니다.